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요 이 소인수 정상회담, 그 다음에 단독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그 다음에 만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래서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행사는 이제 오늘 두 번째 날 일정을 통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공동 성명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확대 정상회의 할 적의 모두 발언 내용들, 그리고 기자회견 할 때 또 모두 발언, 그 다음에 만찬에서의 건배하기 전에 또 발언 내용들, 이런 것들이요 이번 정상회담의 수준이 어디까지 우리 한미 관계를 발전시켰는지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한미 동맹, 군사동맹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군사동맹,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첨단 기술동맹으로 돌입해서 이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미래 비전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그려가겠다. 이게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의 확고한 성과입니다. 자, 그래서 한미 양자 차원에서의 군사동맹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선 지구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한미 양국의 이 국가 이익과 이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현안에 관해서 전략적인 동맹체제를 강화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정도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력에 맞게 동맹이 그동안에는 한반도라고 하는 이 글로벌 커뮤니티 안에서의 조마한 이 공간, 지역, 여기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이 개념으로 우리 한국의 외교적 이 동맹의 역할이 지금 확대됐다. 이 그림을 지금부터 이제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특히 이 보수당 정부, 대한민국 이 정부는 3번을 빼놓고는 전부 이 보수당이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의 안보의 축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안보 시대. 과거 냉전 때는요 군사 안보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경제 안보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이 경제 안보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그 다음에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의 엄습, 이런 걸로 인해서요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 경제 안보 동맹 틀 안에서 첨단 기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그 다음에 2차 배터리 문제,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도로 이 경제 안보의 개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신기술도 들어가고 기후 에너지도 들어가고요. 이 모든 분야들이 바르자면 경제 안보. 그만큼 이제는요 이 안보가 단순한 군사적인 정치적 측면에서의 안보가 아니라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의 안보로까지 확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포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 안보 시대로 21세기 국제 정치의 특성이 그렇게 지금 이제 포괄적으로 냉전 때의 군사가 아니라 이제는 신냉전 시대라고 하잖아요. 신냉전 시대에 들어와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의 국제정치적인 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체제를 갖다가 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체제로 바꾸겠다. 이게 바로 미국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이 딱 올라타는, 그럼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이러한 커다란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번 공동 성명에서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해 왔던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이 이 내용이요 완전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금과 옥조로 알려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한반도에서의 대화 그리고 비핵화, 여기는 이 문제는 판문점과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버린 거예요. 1년 만에. 자, 이거 왜 버렸냐? 이게 바로 김정은이한테 사기 쇼당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공동성명에서는 그럼 어떤 표현이 등장했느냐?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뭐 평화 판문점이니 싱가포르니 이런 말 일체 안 썼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게요, 담대한 계획이에요. 이 담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폭적인 비핵화를 하면 경제 지원, 경제 협력을 하겠다. 이 얘기가 담대한 계획입니다. 즉 북한이 핵을 사찰하라 이거예요. 사찰 받아라. 그래서 비핵화를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 담대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또 두 정상은요,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예요. 이 공동의 가치가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이런 게 공동의 가치예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이거는 국제법 지켜라.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을 지켜라, 이 얘기예요. 왜? 중국이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바로 공동의 가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중국과 관련해서요, 대중 견제, 이 한미 간의 공동체제를, 이 견제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말하자면 한미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소위 균형 외교를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때부터 한미일 3국 협력 이거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근데 문재인하고 일본 정부하고 돌아올 수 없는 다르가 나고 전혀 진도를 못 나갔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반도에서의 안보협력의 틀,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이거를 복원시키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한 큰 의미를 바이든한테도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에게도 주는 정상회담이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오늘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이 중요해요. 자, 이 내용을 또 여러분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모두 발언입니다. 최소한도요, 오늘 뭐 문서, 뭐 공동성명 엄청 길어요. 그리고 뭐 이 발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요 모두 발언 둘만 알면 또 이제 됩니다. 공동성명에 이어서. 자, 모두 발언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경제 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 예. 그러면서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미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요, 어제 이제 삼성 반도체 간 얘기를 하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한 첨단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한미 간 경제기술 동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간다. 오늘 회담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 한미동맹은 공통의 희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또한 힘으로 국경을 바꿔서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여기서 힘으로 국경을 바꾼다, 무력 침공 이런 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시진핑, 그 다음에 김정은, 그 다음에는 푸틴, 전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방안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미 간의 공조, 이것도 이런 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방안을 통해서 두 나라의 협력은 한 단계 더욱 격상될 것이다. 그리고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동맹은 지역 평화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이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매우 중요했다. 오늘 한미동맹은 이 지역 그리고 또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 양국은 이 시대의 기회와 도전에 함께 부응하고 있다. 여기서 도전이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대처, 공급망 확보, 기후위기 대처, 지역안보 강화,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규범 설정에도 한미 동맹이 함께한다. 여기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이게 남중국해, 동중국해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 기지화 정책을 반대한다. 이 대목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서의 반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만찬 건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찬 건배사에서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다. 굳게 손잡고 함께 걸어나가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요, We go together라고 하는 연합사 구호를 또 외쳤습니다. 자, 만찬 건배사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그려나갈 것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양국 간 새로운 미래를 함께 모색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협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그리고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양국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했고 자유민주주의 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 동맹을 넘어서 첨단 기술 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아일랜드의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그만큼 바이든에 대한 배려를 확실하게 보여준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인 예이츠는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요, 한미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고 우리는 세계 시민의 자유와 인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굳게 손잡고 함께 걸어나갈 것이다. 이런 건배사를 했고요.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예이츠 시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굉장히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던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됐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서로에게 주는 게 아닌가 걱정되기도 한다. 야, 너무 많은 정보는요, 본인이 아일랜드계인데 예이츠 시를 좋아한다는 걸 이렇게 알려줬다. 이게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제가 1년 전 취임하면서 대외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We go together 라고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요, 이 정상회담, 오늘 그러니까 이제 3번의 회담을 가졌어요. 소인수 회담은 본래 30분짜리였는데 72분이나 가졌습니다. 이 소인수 회담은요, 김성한 실장, 그 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요, 백악관의 안보보좌관, 설리반 안보보좌관하고 NSC 선임보좌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뭐 이 개인적인 얘기까지 많이 나오는 바람에 30분에서 72분, 반려동물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독 회담도요, 통역만 들어갔는데 10분 예정했는데 25분으로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확대 정상회담은요, 딱 12분밖에 못했어요. 확대 정상회담은 본래 50분 하게 돼 있는데 12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총 90분짜리였는데 이게 109분으로 거의 20분씩이나 시간이 많이 됐다. 그만큼 화기애애하게 회담이 잘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 성과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야말로 내실 있는 회담,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관련해서 대북 억지력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상 차원에서 합의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회담과 관련해 가지고요, 회담과 관련해서 성과가 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김성한 안보실장이 잘 요약을 해놨어요. 4가지,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성과는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비전을 확인한 거다. 이건 뭐냐? 자유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의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동맹을 구현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성과는요,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 동맹을 성과로 뽑을 수 있는데 바로 뭐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하기로 한 점이다. 그래서 2018년도에 두 번째 개최하고 나서 개최되지 않았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해서 확장 억제를 구체화할 방안을 실질적으로 협의한 점, 이게 이제 굉장한 성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기에 배치하고 한반도 상황에 따라서 추가 조치도 취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 경제안보기술동맹 구축. 네 번째가 인도 태평양 지역과 국제 현안에 있어서의 역할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듣는다면 양 정상 간의 강한 신뢰 구축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안보기술동맹 구축과 관련해서는요, 미국 주도로 이제 출범하게 되는 신경제동상협력체인 IPEF, 즉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에 우리 정부가 이제 참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성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경제안보와 관련된 실질적인 대화 채널을 미국의 NSC 그리고 우리 한국의 안보실 차원에서 만들어 놓았다라는 점, 굉장한 성과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핵 우산 굉장히 이제 탄탄해져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훈련. 오직해야 미 8분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거 훈련 부재 현상을 강하게 질타하고 비판까지 하고 나섰겠어요. 이거를 제대로 수정했어요.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을 제대로 한다. 예, 연합훈련.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연합훈련 하면 이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냥 시뮬레이션 훈련, 지휘소 훈련 이런 것도 물론 하지만 실기동 훈련은 아예 안 했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와가지고 더더욱 안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정상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성명에서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이런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과연 일본 자위대를 포함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주와 사이버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더 포괄적인 차원으로 연합 방위 태세를 발전시키는 이러한 합의를 해낸 겁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예요. 핵을 명시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는요, 확장 억제 전력을 갖다가 정상 차원에서 핵, 두 번째가 재래식, 세 번째가 미사일 방어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가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양국이 국방장관 수준에서 합의하는 SCM 공동성명에는 담았는데 정상급에서 이 확장 억제 전력을 갖다가 핵 전력,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전력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거를 갖다가 조속히 다시 가동하는 이러한 이제 수순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형 도발할 때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즉시 전개할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한다. 이런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정상회담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찬에는요, 미국산 소갈비, 그 다음에 팔도나물의 비빔밥이 됐는데 이 비빔밥이 왜 비빔밥이냐? 한미 양국 간의 조화로운 발전, 이런 측면에서 비빔밥을 주 메뉴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김건희 여사 동정입니다. 오늘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은요, 만찬이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 입구에서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흰색 투피스 정장 차림에 올림머리를 했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간단한 인사를 나눈 다음에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이 박물관 내부를 관람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본래 질 바이든 여사가 안 오는 바람에 오늘 이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뭐 한 두어 곡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요, 만나지는 못했고 1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를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군사 분계선의 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십자가를 선물했습니다. 전화 시간은요, 6시 50분부터 한 10분 정도 했는데요. 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했고 퇴임 인사를 직접 하지 못하고 아쉽다. 그렇지만 통화를 하게 돼서 고맙고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좋은 친구라고 부르면서
1년 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에 역사적 토대를 만든 것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국제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아시아 첫 순방지로 방문한 데 대해서 감사하다. 이는 한미동맹의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한다. 우리 두 사람이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한 토대 위에서 한미관계가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로가 각별한 안부를 전한 뒤 앞으로도 신뢰와 우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고, 오늘 이 통화에는요, 서훈 전 안보실장, 그 다음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양산에 갑자기 누가 내려갔느냐? 요리 연구가가 갑자기 불려갔다고 합니다. 요리 연구가 고은정 씨라는 분인데요. 이 페북에 올려서 이게 알려졌어요. 양산 평산마을을 장소로 태거한 뒤에 장독대를 옮기다. 무엇보다 귀한 장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그곳에 장독대가 만들어져 좋았다. 이렇게 밝히고, 할 일이 산더미나 노동을 통해 시끄러움을 잊고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고 계신 모습,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국제질서 대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그리고 이번에 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발전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고요. 야당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IPEF 참여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려를 표명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균형 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균형 외교가 사실상 이제 폐기 처분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보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